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16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1425년 명 홍이 1년 영돈영 부사로 치사한 안천부의 졸기. 천부의 본관은 순흥이니 순성군 안천선의 아들이었다. 지정 개묘년에 비로소 벼슬하여 별장이 되고 전객부령 군기 이윤 판사복 시사 의덕부 좌사 이윤 판종부 시사 아래를 역임하고 공조전세에 승진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해면되자 금은고와 서적으로 혼자 소일하였다. 벼슬길이 맡긴 지 16년 만인 영락 무자년에 태종이 불러 검교 한성윤에 임명하니 대개 그의 순진함을 가상하게 여긴 까닭이었다. 지금의 우리 중궁은 천부의 외손녀로 천부의 집에서 자랐는데 임금이 잠저에 계셨을 때에 태종이 선택하여 배필로 삼은 것이다. 기축년에 천부를 건교 참찬에 승진 임명하고 바로 건교 찬성으로 다시 승진시켰다. 임금이 즉위하며 좌의정에 임명되었는데 치사하고 영도년 부사로 옮겼다가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치사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나이 87세였다. 마음가짐이 본래 충직하였고 왕실의 지친이 되며 미쳐서는 더욱 근신하여 교만한 빛이 없었다. 병이 위급하며 아들 안수산이 약을 올리니 천부가 말하기를 인생 80이 세상에 흔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약을 먹어 무엇하겠느냐 하고 소연히 죽었다. 부음이 들리니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시호를 소이라 하니 용모와의 표가 공손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라 이르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현명하고 착한 것을 의라고 이르렀다. 아들은 수산이었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17일의 정사 첫번째 기사 윤봉이 경관직과 평양토관 등의 후보를 차별 선정하니 왕이 모두 따르다. 동부대원 정흠지가 사신에게 문안하니 윤봉이 한족자에 두 사람의 이름을 쓴 것을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아무아무는 경관직을 맡길만 하고 아무아무는 평양토관을 맡길만 하다 하고 그 밖에도 후보를 차별 선정하고 있으므로 흠지가 이를 아뢰니 임금이 모두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7일 정사 두번째 기사 윤봉과 총재 원미생의 대화. 윤봉이 총재 원미생에게 말하기를 총재가 연전에 행제소에 왔다가 많은 곤란을 겪고 돌아왔지요 하니 민생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황제께 없어 특히 양주와 요식을 하사하시고 보내셨으니 무슨 곤란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봉이 말하기를 그때의 일은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어. 북경과 유목천과의 상거도 가깝지 않은데 유목천이 이북이 어찌 8~9배만 하게 되겠는가. 난여가 행행하여 들어가 중산왕을 추격하니 아록대왕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옛적부터 상과 벼슬을 받았으니 대군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나를 쫓으시면 나는 서쪽으로 달아날 것이요 서쪽으로부터 나를 쫓으면 나는 다시 동쪽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하고 끝내 더불어 싸우지 않더니 불행히도 황제께서 병환이 위급하여 도로 유촌록에 이르러 붕하셨던 것이다. 붕하신 뒤에 대군이 삼위이 올량학과 두 차례 싸워 우리 군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몇천 명이 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7일 정사 세번째 기사 지신사 곽존중에게 두 사신을 편전으로 청하여 잔치를 베풀게 하다 안장과 말을 주었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7일 정사 네번째 기사 경상도 상주 선산 지뢰 계령 의성 등지에 지진이 일어나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8일 무온 첫번째 기사 내관 이기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내선을 주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8일 무온 두번째 기사 박실이 윤봉과 함께 구하는 바는 매와 개일 뿐이라고 전함. 박실이 곽존중에게 말하기를 윤대인이 조그마한 개와 좋은 매를 청하고자 하나 번거로울까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바는 다만 매와 개일 뿐이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8일 무온 세번째 기사 동전을 사용하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이 이때 이미 예견되다.
비로소 동전을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포화로서 쌀을 바꾸는 자는 전혀 없게 되었으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것이 이때에 벌써 예견된 듯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8일 모 네 번째 기사. 안동부사에게 수정석을 진상하고 사사로이 캐지 못하게 하다. 안동부사에게 전지하기를 분해에서 생산되는 수정석을 많이 캐내어서 진상하고 개인이 사사로이 캐내는 것은 금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박실이 좌대원 조종생에게 사신과 시장 상인과의 매매를 막지 말 것을 말하다. 좌대원 조종생이 사신을 문하니 박실이 성이 내어 종생에게 말하기를 조선 사신이 포물을 가지고 북경에 오면 바로 그 다음 날에 거리로 나누어 다니며 편리한 대로 매매하고 또 관내에서 팔고자 하는 자는 시장 상인들이 분주히 쫓아가서 원만한 합의로 매매하기 때문에 수일이 못 가서 가지고 간 물건을 다 팔았으며 또 중국에서도 포물을 많이 싣고 남방의 여러 나라로 가면 며칠이 못 되어 다 팔고 돌아왔었소. 그런데 지금 조선은 그렇지 않아. 세포를 가지고 와서 팔려는 자는 문지기가 언금하고 들여보내지 않고 만일 몰래 세포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관리가 사람을 시켜 쫓아내어 두목 등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온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니 앞으로 만약 금지하거나 내쫓는 자가 있으면 내가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체포하게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국경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접대 받은 것이 황, 해 두 사신보다 못하였소. 어찌 전하께서 이 사실을 아실 리가 있겠는가? 하고 조금 있다가 금웅피, 인삼, 세포를 구하는 글을 내어 보였다. 윤봉의 말도 또한 그러하였다. 황해는 개축년에 사신으로 온 황음과 해수로 양 사신을 말한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내관 이기에게 매 4마리, 개 2마리를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9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박실이 소통사 김옥진을 구타하니 김옥진을 파면하다. 명하여 박실의 소통사 김옥진을 파면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게 하니 이는 옥진이 박실에게 구타를 당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9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사신관에게 종친이 위로연을 베풀 때 좌석의 예법을 아뢰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사신관에서 종친이 위로연을 베풀 때 사신이 남쪽으로 향하여 앉으면 종친은 동쪽에 앉고 부마는 서쪽에 앉으며 사신이 동쪽에 앉으면 종친과 부마는 서쪽에서 각기 직위의 차례에 따라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앉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왕이 대신들에게 수령의 임기에 대해 논의할 것을 이르다. 수령은 6기에 서울 안의 전국이 있는 각 관사는 30개월 만에 채임하는 것은 이미 법의 제정을 보았다. 선한 게 없어도 뜻을 두셨으나 결의를 얻지 못하시었던 까닭으로 내가 드디어 선왕의 뜻을 이어 이를 행한 것이다. 그러나 만기 채임의 달수에만 구애된다면 자리가 비는 것이 적어 사람 쓰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또 수령을 오랫동안 유임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원한다면 그 직임에 오래 있어도 가하나 백성이 원망하고 한탄하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유임한다면 그 표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수령의 현명 여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전최가 밟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일찍이 들으니 지역이 넓은 경상도 같은 곳은 감사가 한 번의 순시를 다 하기도 전에 포평의 길이 이미 임박한다 하니 사람의 현명한 여부와 우위를 비록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전최할 때에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혼잡되어 하고에 가는 자가 드물게 있으니 나는 온당하지 못한 일로 본다. 비록 공자 문화의 여러 현인 군자로서도 안, 증 이하로 오히려 그 고하가 있었거늘 하물며 후세의 인재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비록 6기가 차지 않더라도 그 재능에 따라서
갈아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경들도 헤아려 생각해보라. 나도 또한 다시 생각해 보겠노라 하였다. 하고는 수령의 성적 등급을 매길 때에 상고, 중고, 하고 등 3등으로 구분하는데 하고는 그 중의 하위이다. 세종시로 20주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박실이 우대원 김맹승에게 말하니 김옥진을 다시 소통사로 하다. 우대원 김맹승이 문안하니 박실이 문을 닫고 누워서 말하기를 김옥진이 본래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만 명주 옷에 물들인 것을 미워하여 관원이 모두 옥진을 때렸을 뿐인데 무엇 때문에 옥진을 갈아치웠단 말인가. 이는 반드시 전하께서 아시는 바는 아닐 것이요 관반 재상이 나에게 맞서는 도전 행위이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옥진으로 소통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내관 이기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종친들이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각 익의 단련관과 부사를 판관이 겸임하게 하다. 2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중주와 이게 속하는 각 거울과 그 군사의 정수를 마감하였는데 함흥도의 중익, 함흥은 별패, 정군, 수성군, 잡색군을 아울러 모두 1732명이요. 주와익 정평은 475명이요. 예원은 131명이요. 우익은 북청은 560명입니다. 길주도의 중익, 길주는 별패, 정군, 수성군, 잡색군을 아울러 819명이요. 주와익 단천은 405명이요. 갑사는 별패가 180명이요. 우익 경우는 448명이요. 경성은 304명입니다. 화주도의 중익, 화주는 별패, 정군, 수성, 잡색군을 아울러 902명이요. 좌익 안변은 448명이요. 의천은 122명이요. 우익 고원은 142명이요. 문천은 159명이며 용진은 별패 119명입니다. 청컨대 위의 각 익의 단련사와 부사를 판관이 겸임하도록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7월 20일 경신 일곱 번째 기사 충청, 전라, 황해, 강원 등의 도에서 과전의 예에 따라 세를 징수하게 하다. 호주에서 개하기를 사사전의 세금으로 받는 미두를 경기는 수납하고 다른 도에서는 수납하지 않으니 이는 타당치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충청, 전라, 황해, 강원 등의 도에서 과전의 예에 의하여 세를 징수하여 풍조창에 납입하게 하고 길이 먼 평안, 함길, 경상 등의 도에서는 각기 그 고을 창고에 수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여덟 번째 기사 강원도 회양 관내에 흉작이 심하여 여러 공무를 모두 감면해 주다. 호주에서 강원도 감사의 보고에 의하여 개하기를 회양 관내의 남곡, 문등, 화천 및 평강 등지에 흉작이 매우 심하여 인민들이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유리하는 자가 반 이상이나 됩니다. 위의 각 고을의 청밀, 총납, 백자, 탄 등의 공물을 모두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아홉 번째 기사 전라도 주전 별감이 새로 주전한 돈의 양을 아뢰다. 전라도 주전 별감이 개하기를 새로 주전한 돈이 3,422간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열 번째 기사 역의 면제와 충당을 위한 임명을 법식으로 정하다. 예조에서 봉상시의 천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정리를 악궁으로 이속시키고 나이 늙고 재능 없는 자로서 매년 그 두목된 자 두 사람을 본역에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한의 법이 없기 때문에 비록 나이 늙지 않은 자라도 본번의 두목만 되면 본역에서 면제되었고 또
원주지에 이문하여 보충해 세우도록 하였더니 수령들이 압공의 일족에 마땅한 자가 없다고 핑계하고 전혀 충당하여 보내지 않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한정이 있는 압공이 날로 수요가 줄게 되어 만일 합동하여 제사할 때를 당하면 마지못하여 악률도 모르는 군기관 별군의 각 영의 대장으로 그 수요를 채워 제사를 행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정리로서 이속된 자는 나이 만 60세가 되기를 기다려서 본역을 면제하도록 하옵고 면제하기 1년에 앞서 미리 각기 일족의 자제 중에서 나이 젊고 그 업을 익히면 가히 제의를 이룰 만한 한 사람을 대신 청가해 그 역을 해면할 때 이르러 즉시 충당 임명하는 것으로서 영구한 법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11번째 기사 윤봉이 구리로 만든 주발 국자 주전자를 원하니 이를 주다. 윤봉이 구리로 만든 우자 2개, 작 2개, 관자 1개를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우자는 주발이고 작은 국자이고 관자는 주전자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12번째 기사 2월 초 6일에 한 선척이 침몰하니 전라도 수군 처치사가 이를 보고하다. 도내의 마도 부마노가 조선할 자제와 사신에게 줄 인정물품과 명날에 바칠 물품을 예비하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2월 초 6일에 한 척이 침몰하여 격군과 사공을 아울러 모두 28명이 익사하였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 13번째 기사 시녀로 궁 밖으로 내보내진 자는 혼인을 제외하고 사역시키지 말게 하다. 전지하기를 앞으로 시녀로서 궁 밖으로 내어보내는 자는 남편을 맞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 쓰고 사역시키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의를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정월 초 하룻날에 대사한 이명덕의 실책에 대한 사과는 좌사간 유계문의 상소문. 신등은 생각하기를 헌부는 법지스를 세우는 어떤 데는 관아로서 백관의 비위를 규탄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자기 몸을 바르게 한 연후에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서 어찌 남을 바르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양 이 인선을 중대시하여 반드시 무리에 맞는 자를 택하여 이에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대사원 이명덕 등이 설날 아침에 군신이 같이 연회할 때 자기가 먼저 그 예의를 잃은 것을 돌아보지 않고 병계량을 탄핵 힐문하였다가 도리어 욕을 당하였으니 진시로 그 벼슬에서 편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할 게 없어 이를 용서하시고 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대제를 친히 행하실 때 감찰 이영간 등이 감찰 허만석의 범한 죄를 고하였으니 영간이 고한 바가 오르면 마땅히 만석을 행문해야 할 것이요 만석이 행한 일이 오르면 마땅히 영간 등을 행문하고 이를 아뢰어 시행하여야 오를 것입니다. 이것을 그만두고 한번 만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전도시키고 마음대로 만석으로 하여금 벼슬길에 도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영간 등이 글을 올려 죄를 청하였는데 이르러서 욕을 당한 것이 이미 극심함에 비록 비염하고 사직의 정사를 올렸다 하나 장차 어찌 그 수치를 씻겠습니까? 다행히 성상의 언덕을 입어 복직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록 헌사의 관원을 중히 여기시고 미세한 과실을 용서하시는 전하의 아름다운 뜻이오나 만석이 초상집 사위로서 그 상들을 마치지 않았고 서계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여러 사람들이 명백히 아는 사실입니다. 명덕 등이 풍화와 법도를 맡은 직임에 있으면서 성상의 만극하옵신 정성을 몸받지 않고 만석으로 제기하는 데의 감찰로 정하여 대사에 누울을 끼치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중정을 잃었고 번번이 일마다 허물을 얻었으니 어찌 기강을 세우고 백관을 규찰하겠습니까? 다만 그 직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죄 또한 큽니다. 또 감찰 전충 등이 행문할 때를 당하여 그 답사가 누차
대장에게 언급하였으니 대장의 비염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공론이 있을 것인데도 영간 등이 전충과 당이 되어 자기를 공격할까 두려워하여 갑자기 글을 올려 예법에 지나쳤다고 주의를 청하였으니 이를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장래에 간사한 소인들의 윗사람을 능멸하는 조짐이 이로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만석에게 이르러서는 오직 단 하나의 사위로서 빈속의 때에 왕래하여 스스로 그 법령함을 알 것이니 비록 청제의 감찰로 정해졌더라도 마땅히 사피하였어야 했을 것인데 아느니조차 행하여 성상의 효성에 누가 되게 하였으니 또한 작은 과실이 아니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옵게 없으나 위의 사람들을 율에 의하여 죄를 내리시고 무리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여 그 직임을 제수하시어 풍하와 법도를 바르게 하시면 공도에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을까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월 초 화룻날의 일을 어찌 지금에 와서 그 죄를 청하느냐. 또 지금 대장과 감찰의 과실이나 험한 색이 범한 죄가 모두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내 일찍이 다 용서하고 논하지 말도록 한 것이 이미 수일이나 된다. 어찌하여 다시 죄주기를 청한단 말인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니 좌정은 조수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큰일이 제사와 병사이온데 전하께서 친히 향사하시는 때를 당하여 대산 이명득 등이 정실로 만석의 죄를 벗겨주고 독단을 하여 직임에 나오도록 하였사오며 서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히려 청제하는 감찰로 정하였는데 만석이 그 죄를 벗겨준 데 감심하게 여겨 감히 변명하여 고백하지 않고 공공연히 이를 받들어 행하였으니 신등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진상과 공상을 구분하여 일컬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앞으로 경외에 관하니 대전과 공비전에 바치는 모든 물품은 진상이라 이끌고 그 나머지는 각전에는 공상이라고 일컬었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박실이 녹화비로 금실로 청사피와 겹쳐 꿰매기를 바라니 그대로 해주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6월 21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춘등 가무때에 쓰일 몰입꾼으로 강원도의 군사는 징집하지 못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이번 춘등 가무때에 쓰일 몰입꾼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의 당번할 시위패 별패를 쓰고 강원도의 군사는 징집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1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군사의 부모가 병이 있는 경우 휴가를 허용하되 진성을 철저히 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군사의 부모가 병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거주하는 고을 수령의 진성을 받아 본조에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휴가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수령이 유고하면 그 고을의 생리로 하여금 진성 2건을 만들어 주게 하되 한 건은 그의 각 위에 제출하여 병조에 전보하여 휴가 줄 것을 아뢰어 보고하게 하고 한 건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가 차사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본조의 관문을 보내게 하고 만일 허위이면 본인은 직첩을 빼앗고 수군에 충당시키고 생리는 율문에 의하여 죄를 온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장령 송기와 지평 김자희에게 직무 볼 것을 명하다. 장령 송기와 지평 김자희를 불러 말하기를 꺼려하지 말고 자리에 나와 직무하라 하니 송기 등이 굳이 사양하여 아뢰기를 감찰 정충 등이 먼저 모욕을 주고 이 영간 등이 뒤에 죄를 청함으로 신등이 이로 연유하여 사직하였다가 전하께 없어 나와 직무하라 특별히 명하시옵기에 신등은 곧 사무를 집행하였사오나 실상 마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어저께 관원에서 또 신등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실로 신등의 마음과 같사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신등의 혼미한 소치이오니 어찌 이렇게 혼미한 사람으로 다시 풍하와 법도를 맡을 관직을 더럽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조그만 일로 인하여 헌부의 관원을 자주 간다면 어찌 사람을 얻어 쓰겠느냐? 다시 여러 말 말고 가서 너의 직무를 집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윤봉의 청으로 벼슬을 받은 사람들의 고시는 추후에 서경하도록 하다. 지평 김자희와 정은 조수량을 불러 말하기를 이번에 윤봉의 청으로 벼슬을 받은 사람들의 고시는 마땅히 빨리 서경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헌납 김반이 아뢰기를 무릇 고신을 서경하는 규례에는 반드시 호적과 전직을 상고하고 아니면 호적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고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벼슬을 받은 사람들은 호적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일은 나도 모르겠다 하고 드디어 대언사에 명하여 헌납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지신사 곽존중 곽좌대언 조종생 우대언 김맹성이 김반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고 계하기를 이 무리들의 고신을 우선 윤봉이 있을 때에 내어주고 호적 등의 명문은 추후에 조사하여 허물이 있거든 월등한 직임을 제수한 자는 고신을 고쳐서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이미 벼슬을 받았으니 그 고신은 추후에 규례에 의하여 서경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윤봉과 박실이 가져온 물건은 청서피와 자주색 등으로 주니 매우 기뻐하다. 윤봉이 내어놓은 단자 20필은 한 필의 값을 초피 25장으로 하여 합계 500장을 주고 책연 10필은 한 필의 값을 청서피 130장으로 하여 합계 1300장을 주고 생광견 20필은 한 필의 값을 호피 10장으로 하여 합계 200장을 주고 책연 11필은 자주색 4필과 자색주 4필과 압두록주 4필과 백주 3필 합계 11필을 주고 박실이 내어놓은 관견 25필은 한 필의 값을 초피 6장으로 하여 150장을 주고 소 3릉포 5필은 한 필의 값을 초피 3장으로 하여 합계 15장을 주고 생관견 18필은 한 필의 값을 청서피 130장으로 하여 합계 2340장을 주고 소 3릉포 5필은 한 필 값을 호피 5장으로 하여 합계 25장을 주니 두 사신이 이를 받고 기뻐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더 머물기를 지신사 곽존중에 문안하였으나 거절하다. 우리 전하께 없어 천사가 4달 초 4일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들으시고 신에게 명하시와 더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박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머물러 쉰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더욱이 정사께서는 선산에 가서 참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서흥에 머무를 것이요 나는 요동에 이르러 또한 머무를 것이요 그렇게 되면 복명하는 날짜가 매우 늦어질 것이니 반드시 초4일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윤봉은 말하기를 매양 전하에 후화없인 위로를 입었고 또 모국에 있으니 비록 수개월을 있다 하더라도 어찌 속히 돌아가고 싶겠소이까. 다만 복명을 늦출 수 없어 감히 명에 좋지 못하겠소 하였다. 조금 있다가 존중이 대전에서 담내로 주는 흑새마포 백세저포 각 10필과 중궁이 주는 흑새마포 백세저포 각 10필을 윤봉에게 주며 말하기를 우리 전하께 없어 대인의 후하신 예를 받으시고 중후하게 갚으시려고 생각하시나 본국에 다른 진귀한 산물이 없어 다만 거칠은 배를 가지고 성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본국의 상전 본국의 습속에 노비가 주인을 이끌 때 상전이라 한다. 상전께서 하사하신 세포로 의복을 만들어 입고 상전을 뵙듯이 두고두고 입을 것이요 내가 본국에 많은 폐해를 끼쳤고 또 서흥의 승격은 나에겐 더욱 광채 있는 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이요 하였다. 존중이 또 대전과 중궁이 주는 흑마포 각 10필과 백저포 각 5필을 박실에게 주니 박실이 말하기를 진상한 물건은 몹시 추솔한데 담내로 주시는 배는 극히 섬세하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였다. 익위, 허성리, 동궁이 담내로 기증하는 물품을 두 사신에게 줬는데 흑마포 각렬빛과 백저포 각 5필이었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3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세종시로 갈리도에 외적이 출연한 외적을 포살한 김시도와 전만호 등에게 상을 내리다. 경상우도 처치사 이순농이 진무 김시도를 보내어 급히 보고하기를 금년 19일에 외적 20여 명이 한 척의 배를 타고 몰래 가리도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진루 부사정 김시도와 전만호 장민과 학생 정덕생 등이 전함 세 척을 영솔하고 추격 납포하여 적의 머리 13급을 베고 나머지를 모두 바다에 투신하여 익사하였습니다. 임금이 시도에게 옷 2벌을 하사하고 병조에 명하여 외적을 포살한 군인을 농공 행상하게 하였다. 학색은 관작이 없는 자의 칭호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3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백성이 가진 돈과 잔물을 납부하게 하여 동전을 사도록 호조가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근본에 주조한 동전을 다만 공용에만 사용하고 민간에 행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백성이 가진 돈과 잔물을 관에 납부하게 하여 동전을 사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3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어 작고한 연동형 부사 안천보에게 제사를 내리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충직순일한 절조는 능히 시초와 종말을 같이 하였고 인륜으로 맺은 정의는 생존과 사망의 간격이 있을 수 없도다. 생각컨대 경은 굉은 위대한 자질과 너그럽고 후한 기품으로 덕망과 위의가 있었으며 근면하고 검소하여 대대로 착하고 복된 일을 쌓음에 능히 오는 세대를 창성하게 하였도다. 더욱이 주의가 극한 데에 달함에 마음이 더욱 겸손하였고 연령이 높은 데에도 기력은 오히려 강장하였으니 실로 국가의 연덕이 높은 원로요 인척의 아름다운 모범이었도다. 100년의 장수를 누려 길이 한적한 날을 보내기를 기망하였더니 어찌하여 저 숙질로 드디어 장서에 이른단 말인가. 고유의 처기의 가까움을 생각하니 어찌 폐부의 아픔을 견디랴. 이에 예관을 보내어 방약의 제물을 드리노라. 아 운명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나 인친 공신의 죽음을 슬퍼하여 은혜와 예절을 특히 더하여 연령을 존재함과 같이 위로하노니 나의 이 중정을 헤아려 흠양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3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윤봉과 박실이 도운한 등자 등과 괴자 10개 등을 각각 요구하여 주게 하다. 윤봉이 도운한 등자 한 쌍과 의룡 2개와 백목련 2필을 요구하고 박실이 괴자 10개와 청동으로 만든 새 숫대야를 요구하니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윤봉과 박실이 사매한 물건에 대해 청석비와 호피 등으로 주다. 윤봉이 사매한 단자 1필에 청석비 500장을 주고 사 1필에는 청석비 150장과 호피 10장을 주고 광초 3필에는 호피 30장을 주고 소 3능포 10필에는 호피 50장을 주었으며 박실이 사매한 단자 3필에 10세 흑마포 15필과 담 1장과 11세 마포 5필을 주고 광초 10필에는 청석비 500장과 호피 50장을 주었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중궁이 안천보에게 취재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악스를 찬집하게 하고 악기와 악보법을 써서 책을 만들도록 예조해서 하다.
예조에서 악학별자 박연의 수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음악의 격조와 경전, 사기 등에 산재하여 있어서 상고하여 보기가 어렵고 또 문헌통고, 진시악서, 두시통전, 주례악서 등을 사장한 자가 없기 때문에 비록 뜻을 둔 선비가 있더라도 얻어보기가 어려우니 진시로 악률이 이내 폐절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문신 1인을 본 악학에 더 설정하여 악서를 찬집하게 하고 또 향악, 당악, 아악의 율조를 상고하여 그 악기와 악보법을 그리고 써서 책을 만들어 한질은 대내로 들어가고 본조와 봉상시와 악학관습도감과 아학서에도 각기 한질씩을 수장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일본 사신을 50명으로 조절하여 서울에 보내도록 예조에서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방금 경상도 감사가 급히 보고하기를 대마도의 외인 오라시라가 와서 고하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의 배가 지난 정월 27일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하오니 청컨대 손위사를 전례에 비추어 미리 임명하여 파견하소서 하였습니다. 지난 개면년에는 일본 국왕 사신의 수종으로 서울에 온 자가 137명이었는데 그 수에 과다하여 역로로 해서 적지 않은 폐해를 입었사오니 감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많아도 50명을 넘지 못하도록 조절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4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윤봉이 동별 아사기와 잔물을 담을 괴짝 25개를 요구하여 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4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강계병마 절제사 박인길의 졸기 규례에 의하여 부일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일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일축 두 번째 기사 내관 이규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일축 세 번째 기사 충천 진천현에 교도를 두도록 이조에서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충청도 진천현은 민호가 550호나 되오니 청컨대 다른 전례에 의하여 교도를 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도내 각 포 병선의 이박에 대한 편의 여부를 조목별 열거하여 병조에게서 아래다. 전라도 감사가 병조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 각포 병선의 이박에 대한 편의 여부를 신이 도절제사 문효종과 더불어 현지를 방문 시찰하고 이를 조목별로 열거하여 보고하나이다. 1. 자도의 내리와 돌산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양포의 병선이 모여서 머무르기가 불편하고 순천포 장성포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돌산 만호의 병선 4척은 용문포에 이박시키고 그 용문포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도만호의 병선은 좌도의 중심인 여도에 이박시켜 도만호가 순환하면서 방어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1. 회령포 만호의 병선이 머무르고 있는 장흥부의 소마포는 조수가 물러가면 물이 얕아지기 때문에 병선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주포는 외적이 밟는 첫 길이요 또 토지가 비옥하고 많아서 소마포의 병선 4척을 주포로 이박시켜 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1. 강진현 고조누리에 현재 머물러 있는 마도만호의 병선 4척을 본형 원포에 이박시키면 좌곡 도시 등 11개의 촌랑 및 칠량, 대구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안심하고 토착할 것입니다. 1. 우도 금목포의 도만호 병선 9척은 한평으로 이박시키고 원간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임치만호의 병선 4척은 폐지하여 방어에 기묘한 좌도의 도만호 영과 수영에 나누어 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이를 정부 6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계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을죽 5번째 기사. 해주의 태관 등지의 병선을 이박시킴에 대한 것을 기록하여 병조에서 보고하다. 황해도 경찰관 황량이 병조의 관문에 의하여 하기를 도내 해주의 퇴관과 작년의 대관 아랑포 등지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병선을 요해주로 이박시키는 데에 대한 편의 여부를 신이 도 관찰사 성음과 더불어 같이 심찰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하나이다. 1. 해주 태관에 머무르고 있는 병선을 무지관으로 이박시키는 데 대한 편의 여부를 신등이 살펴보니 무지관은 해중의 섬들이 바라보여 진시로 요해지가 되기는 하오나 동남쪽이 모두 큰 바다이며 돌도 많고 바람도 심하여 병선을 간직해 두는 곳으로는 마땅치 않고 오히려 태관 서쪽 100보쯤에 되는 곳에 한 포구가 병선을 모아 머무르게 할 만한 였습니다. 다만 조수의 진퇴로 말미암아 병선이 항상 정박하지는 못하겠으나 매일 2차례의 조수로 가히 배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니 위의 퇴관의 병선을 이곳으로 이박시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1. 작년 아랑포의 병선을 존이포에 이박하는 데 대한 편의 여부는 신등이 심찰하온 바로는 존이포도 역시 방어상 가장 긴요한 곳이긴 하나 물과 샘이 없고 또 큰 바다가 환히 통해 보여서 은폐할 곳이 없어 소수의 병선이 정박하기는 매우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다만 아랑포로부터 10여리쯤 되는 곳에 위치한 침향관은 동쪽으로는 청석산의 봉화를 바라볼 수 있고 남쪽으로는 미라산의 봉화를 바라볼 수 있고 북쪽으로는 괴간의 봉화를 바라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대양이 바라보이면서 포구 안에 바람도 잠잠하여 병선을 정박시킬만 하오니 위의 아랑포의 병선을 이곳으로 이박시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1. 장현 대관의 병선을 오차포로 이박하는 데 대한 편의 여부를 신등이 심찰한 바로는 오차포는 포구 안에 바람도 일지 않아 실로 요충지이나 포구 안이 협착하고 또 강의 얼구가 모두 모래땅이므로 닷줄을 내리기가 어렵게 싸우며 전기현 대관에서 바라보이는 여러 섬들도 또한 요충지로서 물이 마를 때는 비록 배가 출입하지 못하오나 한 달에 물이 마를 때가 불과 상현 하헌 때뿐이오니 전대로 두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의정부와 함께 육조에서 같이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개청한 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을죽 6번째 기사. 한성부의 부족한 사령을 병조에서 정문시키다. 병조에서 한성부의 관문에 이하여 하기를 본부의 사무가 몹시 번거로운데 사령의 수가 적사오니 조예의 전 정원 40명에 30명을 정원하여 좌우번으로 나누어 사역하게 하고 오부에서도 사령을 각기 10명씩을 주고 또한 2번으로 나누되 서울이나 예방에서 정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을죽 7번째 기사. 이길배가 건의한 민생의 이익 진흥, 해독의 조건을 병조에서 의논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경기 충청도의 정력 찰방 이길배가 건의한 민생의 이익 진흥과 해독 제거의 조건을 가지고 본조에서 의정부 및 여러 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나이다. 1. 전은노비와 급주노비를 이미 삼정으로 1호를 삼아 전은노비에게는 9분전 50부를 주고 급주노비에게는 1개를 주어 싸우나 그 호수가 경작하기에 오히려 부족한데 하며 그 봉족이겠습니까? 경작하여 먹을 만한 토지도 없이 괴로운 역사를 부지런히 쓰고 있으니 어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속속 도망하고 흩어져 날로 잔패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공수전을 역전이라 이러면서도 역외의 사람이 오로지 독점 경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그 중에 경작하는 것이 많은 자는 적당히 제해내어 상계한 봉족비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생활을 돕도록 하여 그 일에 봉사하도록 하소서. 1. 각 역의 임마전과 구분전을 혹은 복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을 받음에 역사는 번거롭고 직접 경작할
할 겨를이 없어 혹은 남에게 줘 같이 경작하게도 하며 혹은 다만 그 조만 받고 있어 생계가 날로 더 곤란하게 되니 진실로 민망하옵니다. 여기서 가까운 토지로서 과전이나 군자전을 막론하고 각 개인의 농사만을 제외하고는 적당히 바꾸어 주어 영농함에 편리하도록 하소서. 1. 전운, 급주 등의 일을 돕는 노비수의 다수를 당초의 대로와 중로에 따라 나누어 정하였는데 그 뒤에 도망한 자, 사망한 자, 시정으로 들어간 자, 연로한 자, 질병으로 폐인된 자의 복잡한 사고가 매우 많고 그 나머지 억지로 붙어 있는 자도 한없는 고역을 겪고 있어 감당하지 못하고 장차 다 도망에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전기의 잡다한 사고 노비의 결혼을 혁파해버린 사사와 법선의 노비로 채워 역사를 당하도록 하옵소서. 1. 강력 노속의 부자 형제나 심지어 부부가 전농에 나누어 예속되거나 혹은 도간에 예속되어 한 집안에서 두 곳의 일을 나누어 하는 자가 자문 많습니다. 역의 일이 비록 괴로우나 부자나 형제 부부가 차마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여 한 군데 모여 역사에 종사하기를 자원하는 자도 있어 그 정상이 가련하옵니다. 청컨대 전기의 잡다한 사고노비로 인하여 결혼된 곳에 그들의 원에 따라 이를 충정하여 이로 하여금 단취하도록 하소서. 1. 가격의 공수전, 구분전 임마전은 그 수량이 한도가 있사온데 토지를 청량한 해가 오래되었으므로 혹은 도리어 하천이 되기도 하고 혹은 홍수에 무너지기도 하여 오랫동안 황폐한 채 경작하지 않는 자도 자문 많아서 유명무실하오니 실로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이를 다시 청량하여 혁파해버린 사찰의 전지를 강력 근처에 있는 전지와 교환하여 충당해 주도록 하소서. 청교와 신예의 두 역에는 본래 공수전을 주지 않고 유후사로 하여금 넘료를 주도록 하였는데 영리가 먼저 사객을 지공한 뒤에 이를 받으니 가을 겨울철은 오히려 관계가 없으나 봄 여름철은 신구의 곡식이 부족할 때라 빈궁한 영리들이 빚을 내어 공급하는 형편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다른 역의 예에 따라 혁파한 사찰의 전답으로 위의 두 역 근처에 있는 군자전, 과전 등과 교환하여 공수전을 주고 경작하는 땅이 없는 전운 조역의 노비들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여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도록 하고 또 세를 징수하여 공급하게 하여 빚을 얻어 공급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면 공사 간에 서로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논의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공수전은 역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지이고 시정은 관청의 노비로서 나이 70이 넘으면 그를 복령하도록 그의 아들 한 사람을 관청의 노역에서 면제시키는데 이를 시정이라 한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을축 8번째 기사 해주역 구속되어 있는 강도범, 김홍립 등을 자명에 처하다. 김홍립, 김덕생, 오복해, 오구질달, 이불생, 최기구자, 구지의 죄율은 자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을축 9번째 기사 정조사인 통사 조충자와 황친인 통사 애금이 조서와 칙서를 기록하여 가져오다. 정조사인 통사 조충자와 황친인 통사 애금이 돌아와 복명하고 조서와 칙서 두 통을 기록하여 가져왔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황제는 천하의 문무 군신에게 칙을 내려 유사하노라. 짐은 생각하건대 천지는 만물을 생육하는 것으로 덕을 삼고 군왕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서 임무를 삼나니 관직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며 어진이를 선발하고 능한 자를 임명하는 것은 서로 그 공효를 이루는 것이다. 짐이 공경이 그 법통을 이어받아 오로지 조정이 기업을 창조하였고 이를 보전 수호하사 떨어뜨리지 않으니
대신 그 어려움을 우러러 받들어 조속으로 조심하고 공경하며 전도를 본받아 천하를 다스리려고 즉위초에 포부한 것을 경감하고 죄 있는 자를 감면하며 급하지 않은 사물은 모두 정지하고 현량한 인재를 신중히 선발하여 함께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여 천하와 더불어 태평을 누리기를 기대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고 백성이 다 편안을 누리지 못하니 이는 짐의 책임이고 또한 그대들의 문무 군신의 책임이니 면녀를 더하여 이를 깊이 생각하라. 그대들 문신들에게 고하노니 육경의 나라의 서무를 관장하고 포정사는 한방면의 책임을 맡고 수령은 급업을 맡는 등 대소의 모든 관원이 각기 맡은 바가 있으니 그 충성을 다하고 지례를 다하여 온 백성을 편하게 하되 전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알맞은 사람을 선택하고 부세하면은 반드시 떳떳함이 있으며 예법의 교화를 반드시 닦아 밝히어 병사의 행정을 반드시 전작시키며 형벌을 반드시 공평관대하게 하며 토목의 영선을 반드시 존절히 하여 모든 정교와 효령을 신중히 살피고 헤아려서 애율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 안팎에 서로 받들어 이익을 일으키고 해독을 제거하며 편히 쉬게 하여 생민을 번성하게 하고 농사를 권장하여 그 근본을 두텁게 하며 학교를 일으키고 선비를 권면하며 그 풍속을 바로잡고 인재를 성취하게 하여 반드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의식이 풍족하고 예양의 새 기품을 이루며 한 지아비와 한 지엄니가 모두 그 안접한 곳을 얻어야만 이제 비로소 그 직책에 상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대들 무신에게 고하노니 도부는 나라의 군정을 관장하고 도사는 한 방면을 제어하며 위소와 변위가 각기 믿을 만한 곳이 있으나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국가를 방위하되 군사의 훈련의 검열을 반드시 공평하게 하고 또 부지런히 하며 부오의 기율을 반드시 엄숙히 하며 무기를 반드시 견고 예리하게 하며 성곽보루를 반드시 수선보치하며 군량과 마른 꼴을 반드시 풍족히 쓰도록 준비하며 순나와 요망을 반드시 부지런히 하여 갖추어서 법을 범하여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하여금 자치를 감추게 하고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무사한 가운데 편안하게 하려면 요령은 군사를 무에 양성하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 그 줄이고 추운 것을 돌아보고 노고와 고통을 생각하여 안전한 곳에 써야만 이것이 직책에 상부한다 할 것이다. 풍화와 법도를 맡은 직책에 이르러서는 짐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 조정 정사에 결여된 곳과 관리의 행정의 덕실과 군민의 이해와 백관 유사의 헌부 여부를 마땅히 염찰하여 반드시 그 관직으로 하여금 그 삶을 얻게 하여 모든 정사가 정돈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모두 삶을 즐겨야만 이것이 그 직책에 상부한다고 할 것이다. 무릇 군신이 한 몸이 되고 상하가 서로 도와야 하나니 짐은 덕을 닦는 데에 힘쓰고 그대들은 충성과 정숙에 더욱 면려하여 치화를 도와서 이 백성을 명랑하고 평화로운 성대에 오르게 한다면 그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짐이 하늘을 대신하여 인민을 사랑하며 정성스럽게 경계하는 마음을 두어 소인배들로 임용하는 자리를 갖추지 않으며 필요 없는 비용으로 국가의 재력을 손상하지 않으며 형벌로 교화에 앞세우지 않으며 과람한 정벌로 군사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리니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이 뜻을 본받아 그 직임에 부응토록 하라. 오직 충하여야 좋기 인군을 섬기고 오직 인하여야 좋기 사람을 사랑하고 오직 부지런한 곳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오직 청렴한 곳에 공도가 존재한다. 만약 뜻이 교만하고 행동이 방종하여 붕당에 아부하여 권력을 쓰거나 재물을 탐하여 난폭하게 백성의 것을 마구 긁어가거나 혹은 아부를 일삼고 비위를 맞춰 항상 그 지위만을 보존하고 시대에 보익함이 없으면 출처의 명백함과 상벌의 공정함이 나라 제도에 갖추어져 있으니 그대들은 이를 공경히 받들어야 하므로 유고하는 바이다 했다. 몸소 남교에서 제사 드린 뒤에 조서를 받으니 봉청승은 황제가 조서에 이르기를 짐은 생각하건대 군국의 돈은 하루를 섬기는 것이고 하늘을 섬기는 실상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어뜸이다. 우리 국가의 성인으로서 서로 이어받으셨으니 태조 고왕제께서는 기업을 창조하시고
대통을 들이우시니 만방이 크게 편안하였고 태종 문황제께서는 뜻을 이어사 그 공업을 지키시니 은덕과 위협이 널리 크게 미쳐 온 천하가 일이 없고 백성이 평화를 누린 것이 이제 60년이 되었으니 이는 모두 제위를 보호하신 하늘과 땅의 융후한 덕이 묘현한 내 몸까지 미쳐서 큰 업을 이어받게 된 것이다. 저귀한 이래로 조속으로 근신하며 위로 천명의 중함을 생각하고 아래로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이에 밝게 하늘을 섬기는 일을 공경히 하여 그의 모든 백성을 편하게 하고 가난에서 건지게 하기 위하여 삼가 금년 정월 15일에 남교에서 공경이 천자에 제사하니 고갱이 서로 돕고 수많은 관원이 달려오매 삼령이 서로 기뻐하고 백사가 도에 합하여 상스를 도우니 아름답게 신민과 더불어 고루복과 은택을 받을 것이다. 천식께 제사를 올려 정성을 다하면 우르르 신령의 주심에 보답하려는 것이요 봄날의 덕음을 반포하는 것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지극한 화기를 맞이하 인도하여 만물을 번생하게 생육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이제 직위에 있는 자들은 감격하여 그 직분에 힘쓰려니와 오직 이내의 정성이 나의 태평의 치화를 도울 것이다. 중외의 조서로 고하노니 다 알도록 하라 하였다. 위소는 몇나라 군대의 편제에 위와 소가 있었는데 수도와 지방 군현에 이르까지 모두 위와 소를 세워 예방은 도사가 내지는 오부 도독부가 통할하였다. 변인은 병강의 성곽이고 고갱은 대신이며 삼령은 천지인 세신령이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지비송 인산 장년 송기 양활 지평 김자희 등이 사직하기를 원하다. 신등이 본래 아무 재능이 없사온데 지나친 성상의 은혜를 입사와 외람하게도 풍하와 법도를 맞는 직책을 받들고 잠시도 보답의 공효가 없이 오직 날로 전전긍긍하옵던 차에 감찰 험한석을 망령되이 죄가 없다 하여 도로 나와 진무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신등의 재능과 식견이 용렬 천락한 소치입니다. 감찰 이영간 전충 등이 신등의 과실을 극히 과장하여 비난하므로 신등이 글을 올려 사직하였더니 윤화심을 얻지 못하고 사직장을 도로 내어주시고 인하여 다시 나오라 명하심으로 신등이 비록 자리에 나와사오나 마음으로는 실상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또 간원에서 소를 올려 신등의 죄를 청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옵건대 전날 하관에게 책망을 받아 수치가 막대하온데 또 간원의 견책을 입었으니 신등의 과실이 이와 같음에 이르고도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직임으로서 번번스럽게 공무를 집행하여 조정의 기강을 더럽게 물들인다는 것은 진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비옵건대 관직을 파면하시와 헌사의 직임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하지 않고 이르기를 옛사람이 말을 남기기를 자신이 허물이 없을 것 같으면 어찌 남의 말을 개의하랴 하였다. 나는 그대들이 죄가 없다고 보니 각기 직업에 나가는 것이 옳다 하였다. 송인산이 개하기를 그늘의 신등이 또 욕을 당하였습니다. 거물초 7일에 장무인 지평 성념조가 감찰 10년 권수종을 초 9일 한강 삼각산 두 제사의 제감으로 정하고 또 각 관하에 분대하도록 하였더니 신념 등이 감찰한 뒤에 본부에 고하기를 이번 두 곳은 중사이므로 의당 3일간의 산제와 2일간의 치제를 행해야 할 것인데 비로소 초 7일에 분대하였으니 분대한 서리를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하옵기에 본부에서 신념 등에게 묻기를 장무집행이 비록 잘못 분대하게 하여 산제를 행하게 했다 못했다 하더라도 감찰이 어찌하여 이를 고하지 않고 감찰하였느냐 하니 신념 등이 답하여 말하기를 본부에서 일찍이 상상께서 친히 거둥하시어 종묘제를 행할 때에도 삼가 출입한 험한 석으로 하여금 청제감을 삼아 감찰하게 하였고
이번에도 또 이와 같이 하였으니 필연 본부에서 세사에 불경하여 그런 것 같다. 머리가 삶아졌고 귀가 익었기 때문에 분대설이 죄를 청하였고 또 대장의 과실이 매우 많은데 어찌 도리어 무지한 사람을 탄핵하느냐. 이는 반드시 전일의 험한 속일 일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성념조에게 묻기를 초 9일의 제사에 초 7일에 제감을 낸 것도 이미 늦었는데 또 분대하게 하였으니 어찌 그리 실수가 많았느냐 하니 염조가 답하기를 본부의 공무는 대사한 이하가 모두 알고 한 일인데 어째서 유독 나에게만 죄를 돌리느냐 하였습니다. 신등이 욕을 당한 것이 한 번뿐이 아니온데 어찌 낯을 들고 공무를 집행하오리까. 신등의 직임을 파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의 일은 비록 굳이 사양하여도 듣지 않았느냐. 이 일은 내가 분변하겠다 하고 드디어 신면 성령조의 공합 답통을 들여다보고는 대은에게 명하기를 내일 정사를 볼 때 다시 아뢰라 하였다. 이는 그 불공한恩서와 태도로 피차 서로 미워하고 있음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분대는 감찰을 나누어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세종 27년 세종 7년 2월 27일의 정묘 세 번째 기상. 거제연의 이전과 수호군 정원을 병조에서 의논하여 시행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경상도 감사와 경찰관 이자직이 장계한 바 도내 거제현의 이전과 본현의 수호군의 정원에 대한 편의 여부를 가지고 본조에서 의정부 및 여러 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이를 조율하여 아뢰나이다. 1. 현재의 검제현 관청 소재는 진시로 불과한 곳입니다. 농장이 협소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없고 지대가 낮고 습하며 산이 암림하고 있어 수호하기에 곤란합니다. 또 적의 배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 불측의 변란이 예측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어 조석 사이에도 보장되기 어렵고 보니 잘못 이곳은 장구한 땅이 못됩니다. 오직 고읍의 지형은 읍을 설치할 만하옵니다. 오로지 농장이 넓고 기름질 뿐 아니라 외죽도 역시 돌입할 수 없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실로 이익이 있을 것이오니 청컨대 금년 가을철에 성을 쌓고 고을 청사를 옮기도록 하소서. 1. 만일에 해구가 침입하면 각 보의 병선이 모두 거제의 수호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닌지라 모든 곳에 쫓아다니며 사변에 대응하다 보면 거제의 한 고을이 고립되어 단약할 것이오니 실로 우려할 일입니다. 청컨대 본연의 사람과 물화가 부성할 때까지를 하나여 종전 수호군 100명에다가 200명을 증가하고 그 200명은 부군 각 고을의 신백정을 육군과 서로 교환하여 정속시키고 4번으로 나누어 부방하도록 하소서니 논의하여 얻은 계책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0주건 세종 7년 2월 28일 무주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세종시록 20주건 세종 7년 2월 28일 무주인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지신사 곽존중 등을 보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다. 두 사신이 가을두로 나가서 중류에 배를 띄우고 놀이하므로 지신사 곽존중과 좌의정 이원과 병조판사 조말생 등을 보내 잔치를 베풀어 이들을 위로하였는데 마음껏 즐기고 돌아왔다. 세종시록 20주건 세종 7년 2월 1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지비 송인상과 장령 양활 등의 직무유기를 보고하기를 의금부에 명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지비 송인상과 장령 양활 송기와 지평 김자이 성념조 등이 삼각산 한강의 제감을 미리 정하지 않고 또 분대하게 하여 제기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제향 때 작지 않은 착오된 일을 즉시 행문하지 않은 이유와 감찰 심령 군수종은 비록 본부에서 잘못 분대한 것이나 즉시 논하여 고하지 않고 물러나 집에서 잤으며 또 본부에서 행문할 땐 잘못을 크게 드러내어 답통한 죄 등을 추구 핵실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감찰 심령과 지평 성령조의 사직을 윤허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 대원의 정사정에
전에 감찰에게 욕을 보았다고 말하였으나 내가 그 정사정을 도로 내어주고 이내 나와 직무하게 하였던 바 대원이 또 계하기를 그늘의 감찰 심령과 지평 성념조에게 욕을 당하여 감히 안연히 나갈 수 없다 하므로 내가 두 사람의 공함의 답통을 들여다보니 심년의 답통은 실로 가정하나 대장도 또한 과실이 없지 않으며 바야흐로 심년이 분대설이 주애를 청할 때 염조가 비염하려 하며 대장들이 이를 말려 말하기를 이런 미세한 일을 무엇 피할 것이 있느냐 하고는 며칠 뒤에 다시는 개교하는 마음이 생겨 염조를 책문하였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다른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전날의 일은 비록 10번 정사정을 올린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번 일은 저당치 못한 일이 없지 않으므로 비로소 그 사직을 유너하였다. 또 대장이 어떻게 만석이 상가에 드나들며 부정에 범한 것을 알았겠는가. 비록 부정에 범하였다 한들 청제의 감찰이 무슨 방해가 되며 또 청제하는 자에게 무슨 손실이 있단 말인가. 감찰들이 이러한 의단을 가지고 만석을 허물하고 또 힐문할 즈음에 도리어 대장을 욕하는 것은 그르다. 상고의 일은 다 내 모르거니와 근래에 와서는 이와 같이 이목을 대신하고 있는 관원을 욕한다는 사실을 나는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이조판서 허조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천지도 포용할 수 있어서 내게 있는 성경이 지극하면 저쪽 사람이 악한 데에 대해 물던 것이 나에게 무슨 손해를 가져오겠습니까? 대가는 임금의 이목의 역할을 하는 관원으로 그 책임이 중대하므로 대소의 관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은 옛 제도입니다. 이제 감찰들이 그 하류로서 관장을 능욕하였으니 이는 사소한 과실이 아니요 크게 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하였다. 대원은 대관이며 정사장은 사직원을 말한다. 세종시록 20주군 세종 7년 2월 2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0주군 세종 7년 2월 2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흑마파와 석등잔 등을 곽존중과 원미성을 보내 기증하다. 두 사신에게 흑마포 각 20일, 백저포 각 20일, 만화방석 6장, 만화참석 침석 6장, 석등잔 각 1벌, 금웅피 각 2장을 나누어 기증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동서적전에서 경작한 종자를 경기 충청 등의 각 고을에 보내어 경작하게 하다. 호주에서 계하기를 동서적전에서 경작한 거서 17석 3두에서 금년 종자가 각기 1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 1산품 이상의 관은 에게 반사하고 명하여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등의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경작하게 하소서 하였다. 거서는 검은 기장과 기장을 말한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9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등지에서 강무할 때 경기 강원도 이외에는 문안치 못하게 예조에 명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는 강원도 평강 등지에서 강무할 때 경기 강원도의 감사와 경력 이외의 다른 도의 대소사시는 지경을 넘어와서 문안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9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양주 녹양평에 있는 좌군과 중군 목장을 관내의 아증과 노비에게 경작해 명하다. 병조에서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양주 녹양평에 있는 좌군과 중군의 목장 안에 경작할 만한 땅이 200여 결이나 있사온데 그 담을 쌓은 곳이 비습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쌓지 못하여 큰 물만 한번 지나가면 다 무너지고 해서 수축하는 배단이 이미 적지 아니한 데다가 또 말들이 연일 뛰어나와 농작물을 짓밟아 손해를 입히니 참으로 불편하옵니다. 청근대 광재원 북쪽 송현으로부터 불다산 산마루에 이르기까지 긴 담을 쌓고 전항에 말씀드린 경작할 만한 땅을 전문 노비와 경작지가 없는 아전 또는 관노비에게 주어 개간 경작하여 생계를 돕게 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좌군 경력 대항에게 명하여 양주 부사와 같이 간심
하여 아래게 하니 배항이 돌아가게 하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녹양의 중군 목장은 남북의 길이가 1860보이고 좌군 목장은 남북의 길이가 1610보였습니다. 그러나 좌군 목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나 이곳에 목양하였고 중군은 목장이 두 개소로서 그 하나는 삼전포에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곳이온데 삼전포 목장이 물에 잠긴 연후에 이곳에다 옮겨 목양하기 때문에 중군의 목장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송현을 한 개로 하여 담을 쌓으면 도망에 빠져나가는 마필도 방지하기가 편리할 뿐더러 또 담을 쌓을 공력도 감축하고 양군의 마필을 복양하는 수초도 또한 풍족할 것이요. 그 밖에 또 경작할 만한 땅이 150여 결이나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찰방에게 명하여 양주 부사와 같이 의논하여 주는 노비와 양주의 아점과 관노비로서 경작지가 없는 자에게 적당히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3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지신사 곽존중과 총재 원민상을 보내 문안하고 옷과 신을 주다. 겹옷 한 벌과 화투를 주고 두목 34인에게도 옷과 신을 주었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3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윤봉이 하직하자 선물과 연회를 열어주다. 윤봉이 대궐로 나아가 하직하니 임금이 편전으로 맞아들이고 봉에게 초구와 궁시를 주고 두목들에는 각기 초피 20장을 주고는 이나의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임금이 윤봉과 더불어 말하며 봉은 번번이 무릎 꿇고 대답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3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산양시에 매와 개와 표지 없는 화살을 휴대한 자는 직단하도록 병조에서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전번에 강무할 때 사냥개는 대군과 좌우의 정과 부원군과 병조와 대은이 각기 2마리씩을 데리고 간 것을 제외하고는 데리고 가지 못하였고 매는 평상시에 패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가져가지 못하였으며 또 짐승을 쏘는 화살도 모두 표를 붙여 고흠에 정비하도록 하였사온데 근본 어가를 수족하는 데에서 인원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남하게도 매와 개와 표시 없는 화살을 휴대한 자가 간혹 있사옵니다. 청컨대 본조 및 집무소와 사금과 찰방 등이 그것을 불시로 점거하여 즉시 가진 것을 거두어 들여 관에 몰수하되 만약 과람하게 휴대한 자가 있으면 2품 이상은 반당을 3품 이하는 본인을 본조에서 죄를 직접 결단하고 화살이 있었으는 상궁갑사는 집무소에서 내금위 중의위 별시위의 사금은 각 위의 절제사에게 맡은 임무가 있는 상호군, 대호군, 호군 및 겸사복은 본조에서 집무는 도집무에서 각 품의 반당은 수종하는 각 품에게 금사표를 받도록 하여 2품 이상은 각기 그 이름을 쓰게 하고 그 표지도 이름 없는 화살을 휴대하는 자는 또한 위의 예의에 의하여 직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반당은 서울 관야에서 부리던 사환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3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황희, 김타, 이민산, 황보인 등을 제수하다. 황희로 겸대사헌을 삼고 김타로 지비를 삼고 이민산, 황보인으로 장령을 삼고 이효례, 권시로 지평을 삼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3월 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황친, 홍려시, 경, 임천년 등이 조서와 치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광록시 소견, 환학, 홍려시 소경, 최덕비 등이 험차 이기를가 가지고 돌아간 조서 한 통과 유경이 가지고 돌아간 치규 한 통을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왔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3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둥하여 임금이 전별련을 베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3월 2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지평성령조의 죄를 감찰하여 관련된 사람을 가려 좌천 또는 파면시키다. 의금부에서 지평성령조와 장무로서 제감의 감찰을 늦게
임명한 죄와 감찰 심연이 재개를 하지 않고 제사를 감찰하고 또 본부에서 탄핵 신문할 때 도리어 그 물을 본부에 돌린 죄와 대사원 이명덕과 지비 송인산, 장령 송기, 양활, 지평, 김자희 등이 즉시 성념죄를 추획하지 않고 미루어 늦춘 죄를 계달하니 성념죄와 심연은 율문을 상고하고 송인산은 거론하지 말 것이며 이명덕, 송기, 양활, 김자희는 이미 직임을 파면하였으니 모두 죄를 논단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죄율이 심연은 보좌의 직책으로 그 장관을 능욕하였으므로 장 80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이등을 감하고 성념조는 제사의 일시를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태 40에 해당하였으나 혼신의 손자이라 하여 이를 면하게 하였다. 당초에 임금이 대장은 나와서 진무하라고 명하니 송기, 김자희는 나오고 양활은 양단을 취하여 혹은 나오기도 하고 혹은 안 나오기도 하면서 주의를 관망했다. 송인사는 병을 칭탕하고 나오지 않았으며 성념전은 복제를 구하고는 휴가 중이었으며 이명덕은 또한 연고가 있었다. 송기 김자희가 은밀히 염조의 집에 가서 그의 앞으로의 추향을 물으니 염조가 말하기를 복체를 마치면 나는 사직하겠다 하니 김자희 등이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성념조의 이미 지난 과실을 추후하여 행문하니 염조가 대답하기를 이는 내가 사직하는 것을 싫어해서 탄핵하는데 불과하며 늦게 재감을 청한 것은 오로지 나의 죄만은 아니다 하였고 또 심연을 행문하니 심연은 또 송기와 김자희 등의 과실을 들춰내 말하였으나 송기, 김자희 등은 그 짓으로 모르는 척하고 그대로 자리에 나와 뱃을 하니 조정의 공론이 이들을 비루하게 여겼다. 송인산, 양활이 본부에 와서 함께 정사장을 내려 하매 송기, 김자희가 즐겨하지 않다가 강건한 뒤에야 이를 따랐던 것이다. 임금이 처음에는 그의 사직을 윤호하지 않다가 인산이 자기의 과실을 간절히 말하고 또 감찰 등에게 욕당한 것을 상세하게 진달하므로 임금이 드디어 이를 의금부에 내려 핵변하게 하였던 바 오직 인산만이 죄에 복종하고 기타 사람들을 서로 헛들고 변명하며 용렬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 임금이 이를 미워하여 인산을 용서하여 좌천시키고 그 나머지는 모두 파면시켰다. 세종칠호 27권 세종 7년 3월 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가다. 세종칠호 27권 세종 7년 3월 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김을현을 보내 두 사신에게 섞던 잔을 주고 요구하는 것을 주게 하다. 두 사신에게 섞은 잔 각 두 벌을 주고 윤봉이 한림병국을 구함으로 승문원에 명하여 이를 등사하게 하였다. 세종칠호 27권 세종 7년 3월 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유후사 선의사 청평군 200강의 길을 떠나다. 세종칠호 27권 세종 7년 3월 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안주에 수감되어 있는 명화강도 김계를 형주에서 차명하다.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3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신용군 박실이 전별령과 선물을 받고 북경으로 돌아가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루에 거둥하여 전별련을 베풀고 그 두 사신에게 너구마 각 한 피를 주었다. 임금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본국의 북문인 강계와 여연 등지의 건주의 도사 이만주와 지위 동수보답 등이 양국을 구걸하러 왔다가 칭탁하고 각기 관하의 100여인 혹은 200여인을 인술하고서 영속하여 와서는 계속 머무름으로써 돌아가지 않으므로 꼭 황제께 주달 보고하려던 차에 근본에 다행히도 존사를 만났으니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리라. 저 무리들이 이미 삼국을 도망하여 몰래 우리의 변경에 온 것인지라 후에 대접할 수 없어 변장으로 하여금 다만 회정할 식량이나 주어 돌려보내게 하였더니 우리의 접대가 저들의 마음에 차지 않아 혹시 사변이라도 일어나면 그 화를 적정할 수 없는지라 대형할 방책을 내 몫이 우려하니 나를 위하여 자세히 황제 앞에 아뢰어 주기를 청하오 하니 대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마음을 다하여 주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말이 전하께서 한번 상주하시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고 윤봉이 이야기를 신은 본국 사람이옵니다. 아마 황제께서 저희 본국의 일이라 하여 이와 같이 누누이 말한다고 보실 것이 더욱 걱정됩니다. 전하께서 상주하시면 신에게도 혐의가 없고 신도 또한 이에 따라서 극진하게 진달하겠나이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의 말이 진실로 옳소 하고 이르기를
일찍이 황제께 없어 치기를 내리시어 양목다보를 나포에 보내라고 하셨으나 본인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내왕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얼굴을 모르고 있고 또 북방에는 넓은 땅이 많고 야인들이 삼국 사이에 산지하고 있으니 올량압 올타리 올적합의 무리가 이것이요 내 계속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여 보았으나 모두 이르기를 양목다보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상곡 간에 몰래 숨어 이동이 무상하다 하니 나포할 길이 없어 내 지극히 심려하고 있으니 이것도 아울러 주달해 주기 바라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것은 선왕제께서 오랑캐를 정별하는 데 급하여 군사를 일으켜 죄를 성토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연회가 곧 파알 무렵에 봉이 잔을 들고 술을 따라 임금 앞에 한 잔을 바치고 세 번 절하고 나간 임금이 문 밖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세자가 길 왼편에 서 있으니 두 사신이 앞으로 나아가서 읍내하여 작별하고 새 의정이 있었던 곳에 이르러 각기 읍내를 행하고 드디어 출발하는 임금이 지신사 곽존중에게 명하여 벽제역까지 가서 전송하게 하였다. 임금이 모하루에서 돌아와 경회루에 임하여 활쏘기를 관람하고 사정 박성량에게 활을 하사하니 그가 쏘아 마친 것이 300보를 지나쳤던 까닭이다. 미시의 궁으로 돌아갔다.